안녕하세요. 리본TV입니다.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월세 수익을 따박따박 챙길 수 있는 건물주 되는 게 꿈인 분들이 많죠. 그래서 꼬마 빌딩 전문가를 저희가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동원입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서 꼬마 빌딩이라는 신조어를 처음 사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꼬마 빌딩 신드롬이 불 정도로 이제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처음 사용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큰 빌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래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10억에서 한 30억 요 사이로 좁혀서 하다 보니까 거래도 잘 일어나고 10억부터 50억 사이를 꼬마 빌딩이라 부르자 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거죠. 정의를 하셨고 처음 시작하는 게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죠.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꼬마 빌딩 투자 아예 하기도 힘든 건가요?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세권 이면 지역에 한 4,500m 떨어진 곳도 땅값이 거의 한 2,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평당. 40평이면 이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꼬마 빌딩 재테크를 해보겠다. 그러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억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꼭 10억이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각자 자기가 가진 이제 종잣돈에 맞춰서 그 가격대별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잣돈 자체도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좀 단계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역세권에 2억에서 3억 사이에 오피스텔을 그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역세권에 이제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 7천이다.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이 2억 4천, 이 정도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는 갭 투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갭 투자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이 좀 강한 편이죠. 근데 역세권이고 수요가 탄탄한 곳이라면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로 굴려가면서 3, 4억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아직은 꼬마 빌딩 전 단계지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평택 미군 렌탈하우스 투자를 이제 융자를 한 50% 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10억대에 도달하려면 가장 좋은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굴리면서 그 사이에는 10억 도달하기 전에 또 열심히 또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한다 그러면 2년을 한 사이클로 보면 한 2번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4년 만에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처분하고 나와서 그 사이에 모아진 돈으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한 3, 4년 가고 또 모아진 돈 모아서 이제 7, 8억 정도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은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꼬마 빌딩 재테크를 시작할 수가 있죠. 대표님,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입지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를 여기다 하면 좋다라고 좀 콕 집어주실 수 있는지. 어느 지역이 뜨는 지역이냐 이런 것을 찍어달라고 할 때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매물의 그 위치에 따라서 가치, 그 다음에 숨어진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나쁘고 좋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다만 그래도 한 10억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내가 가진 돈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입지를 잡아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싱글족들 원룸이나 1.5룸, 투룸으로 이제 어떤 개조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지역. 결국 이제 전철 역세권이죠.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호선이 아무래도 가장 선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에 그 직통으로 갈 수 있는 9호선, 7호선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3호선, 4호선, 5호선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걷는 거리가 500m 안쪽. 이왕이면 이제 그 동네 상권이 조금 형성돼 있으면 그런 것이 이제 제일 좋은 거죠. 그 역세권 위주로 가서 이왕이면 평소에 내가 잘 아는 곳이면 더 좋고 약간의 근린 상권이 발전된 곳 중에서 이제 골라서 나만의 이제 재테크를 실행하는 곳이 그게 좋은 곳이죠. 강남역 역세권이야. 뿌듯한 마음으로 샀어. 근데 일정 주거지 여기.
3층밖에 못 올리는 곳이죠. 이제 그런 곳은 이제 그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은 재테크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고 야산이 있고 이렇게 좀 고바위 있는 데 있잖아요. 경사가 좀 심한 곳. 이런 곳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장일 때는 도무지 잘 안 팔립니다. 그런 곳은 무조건 강남만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잘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중개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대표님도 꼬마 빌딩을 예. 보유하고 계신지. 저는 이제 네. 신축을 동업으로 3개째 하고 있습니다. 원룸 건물인데. 네, 월세 수익을 많이 올리고 계시고. 근데 저는 뭐 월세 수익보다는 신축을 통한 가치 상승을 시켜서 양도세 내고 그 차익 1년 반에 한 회전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오늘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 네. 직접 한번 나가서 빌딩 그러시죠.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 한번 같이 나가서 그러시죠. 예, 또 볼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까 한번 나가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꼬마 빌딩 매물을 답사하실 때는 맨 먼저 이제 옥상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도 있고 옥상 바닥 방수 상태가 양호한지, 그다음에 이렇게 난간이 낮으면 나중에 높여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먼저 이제 이 건물의 옥상을 보면 방수 상태가 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죠. 이 정도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세수도. 누수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랑 확실히 다르네요. 네, 페인트 칠이 그렇죠. 되어 있네요. 이 건물도 앞에 건물처럼 한 40여 년 정도 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 방수 상태가 네.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평당 한 10만 원 정도 아. 비용을 들이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난간도 아까랑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난간도 한번 처리가. 살펴보면 네. 철제 구조물로 이렇게 삥 둘러서 어쨌든 여기도 누수도 방지하고 조금 더 안전도 확보하고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단 내려가면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그 창을 보니까 페어 글라스로 돼 있고, 그 원래 이게 약 4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단열을 상당히 신경 쓰셨어요, 건물주께서. 겨울에도 이제 그 냉기가 심하게 들어오는 것을 많이 좀 차단해주고 있고, 근데 바닥면 같은 데 보면 예전 거. 네, 그렇죠. 예전 거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돌을 부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건물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벽면은 이제 균열 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셨네요. 재래식에서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오늘 임동건 대표님 모시고 꼬마 빌딩 둘러봤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허접해 보이는 건물이지만 잘 꾸미면 그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테크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 분명히 열심히 하면 이제 꼬마 빌딩주가 머지않아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너도 꼬마 빌딩 살 수 있어!